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돼서 우리의 대단히 즐거워요. 우리 토일지부가 그렇게 세계 1위 전에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돈만 되면 뭐니 다 이길 수 있다. 경인호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기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고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개가 하나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세계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음성 자료에는 조금 한국말이 서툰 제1교포의 목소리 들렸죠.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 일본에서 우리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참가해서 단체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 해외 동포 등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이거야 원에서는 그 코리아 팀의 영웅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레전드, 전설적인 선수죠. 현정화 감독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때의 감동 들어보겠습니다. 또 넘버원 시간에는 탈북부터 창업까지 삶과 도전이 당찬 여성 한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우리의 소원 바로 이거야 원. 남남북녀 남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네, 같은 듯 다른 말 괜찮아요. 일 없습니다. 네, 오늘도 결의말 뉴스 전해주는 방송원 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우성 앵커님.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조금 근래의 과거 얘기를 할 텐데 2018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담을 서로 인용을 해요. 시작이 반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 이렇게 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백지장도 맞들면 하다. 이렇게 답이 올 줄 알았는데 북측 대표가 혼자보다 둘이 가는 길이 오래 간다 이랬더니 우리는 이게 뭐지? 이렇게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속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담에서도 남과 북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른 속담들이 있는 거죠. 많죠. 분단되었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고양이 똥도 쓰려면 없다. 개와 고양이의 차이군요. 고양이가 북한에는 많지가 않아요. 양이 집사님들도 없고요. 네네. 고양이가 별로 없는데 그만큼 귀하다. 귀한 선이라도 빌리고 싶다. 그 뜻이 아닐까요? 네. 자, 또 비슷한 속담들이 좀 있을까요? 비슷하다기보다는 의미는 같은데 다르게 쓰는 거. 네.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그거는 다르게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한국 속담이고요. 네. 북한에서는 범 무서워 산에 못 가랴입니다. 약간 비슷한데 요 얘기는 조금 토크를 할게요. 자, 구더기는 성가시고 그 약간 이제 오염돼 있긴 한데 그거 작은 것 때문에 장을 담그는 큰 일을 못하면 안 되지인데 범은 무섭죠. 산에 못 갈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일단은 크고 강하고 표현을 강하게 소재들이 하는 것 그런 게 같아요. 쓰는군요. 예. 네. 범 무서워 산에 못 갈까. 범 그렇지. 정도야 때려 맞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런 표현 있습니다. 요즘 좀 사회적인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고인물도 밟으면 솟구친다. 예,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느낌은 완전 다르게 와요. 보통은 쥐도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네. 이렇게도 쓰는데요. 네. 고인물도 밟으면 솟구친다. 함의가 더 있지 않을까요? 얌전히 있는데 왜 와서 밟냐고요. 고인물은 그냥 고인물인 줄 알지 이것도 밟으면 솟구쳐. 이거. 네. 아 이제 와닿습니다. 자 수박 겉핥기 꿀단지 겉핥기. 이건 뭐 그냥 딱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북에서만 쓰는 속담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어라. 아 이게 속담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군요. 모르시는구나. 재밌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아, 토마토는 쪼개면 우와. 같잖아요. 야 이제 와닿네요. 사과는 빨간데 잘라보면 속은 하얗죠. 네. 토마토는 잘라봐도 속이 빨갛습니다. 네. 아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어라. 네, 또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네. 3대 독자 외아들도 네. 얼마나 이뻐요. 이쁘죠. 하지만 일해야 곱다. 3대 독자 외아들도 일해야 곱다. 네, 노동이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원 주영 씨도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저희 스타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세 번째 러빙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 가운데로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드라이브 아웃됐습니다. 코리아 월드 챔피언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하고 또 이게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게끔 아마 염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힘든 속에서도 그 응원을 받고 힘이 돼서 이길 수 있었다고. 우리가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아서 더 기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이런 단일팀이 나가고 또 앞으로 조국 통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한도 북한도 아닌 통일된 코리아라고 외치는 모습, 월드 챔피언 코리아의 감동 아직도 기억할 겁니다. 분단 이후 6,655만 평에 한반도는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휴전선을 맞대고 총을 겨누고 있죠. 하지만 통일된 적이 있습니다. 한 평이 조금 넘는 탁구대 위에서 통일이 됐었죠. 한반도 전체가 열광했던 91년 남북 첫 단일팀. 당시 현정화 선수와 리브니 선수의 복식조는 남북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남북이 사랑한 스포츠 키워드 오늘의 주인공 탁구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탁구 간판 스타, 탁구 여왕, 여제, 레전드, 원조 스포츠 얼짱. 이분을 소개하는 수식어만으로도 오늘 방송 분량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죠. 한국마사회 여자탁구단 현정화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혹시 빠뜨린 수식어 있습니까? 아니 너무 많은 그런 수식어를 지금 저한테도 이렇게 나열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86 아시안게임 때 17살로서도 국가대표로 정말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나오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우상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들이 탁구를 너무 사랑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책받침으로도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탁구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고요. 네, 제가 듣기로도 탁구 공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뭐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손흥민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연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랑했던 것들, 남과 북의 평화, 화합을 저희가 떠올려보는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단일팀의 현정화, 리브니 선수 이렇게 꼽아요. 네. 그렇게 꼽히는 이유 혹시 감독님? 그것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를
시합하기 네. 전에 가서 합숙훈련을 같이 그렇죠. 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한 달 이상 45일 정도가 계속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하면 현정아가 따라가고 현정아 하면 이분이가 계속 따라오고 네.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자, 그게 뭐 우리 편과 상대편을 이 네트로 나눠서 싸워야 되는데 남과 북이 같은 편에서 네트 건너편에 중국과 싸우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땅이었고 네. 그리고 중국과 대결을 했었는데 남북이 합쳐서 했단 말이죠. 네. 네. 이런 일은 사실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역사를 하나 썼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자, 우리 현정화 감독님의 수식하는 말 중에 역사를 쓴 사람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실인 게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들려드렸지만 당시 제1교포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소감을 약간 어눌한 한국말로 하는데 다들 정말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세계 탁구 연맹 회장이죠. 네. 그분이 일본 분이셨어요. 오기무라라는 네. 분. 그분은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리고 사실은 민단과 조총련이 있었어요. 조금 관계가 좀 예민하긴 했었죠. 예, 껄끄러운 관계인데 우리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합쳐서 응원단을 결성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어떻게 도와줄 건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만나서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을 나누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런 것이 바로 뭐 조국 통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였지 않았나. 스포츠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감동과 심지어는 사회도 바꿀 수도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 사례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은 네.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맞습니다. 응원해 주셨던 그분들의 모습들이 막 떠올라지고요. 그다음에 네. 그게 벌써 30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91년입니다. 근데 그냥 생생해요. 네. 예, 이분 선수가 곧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복식조 얘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가 기억하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했죠. 저희가 벌써 그 나리타에서 만나가지고 네. 신칸센을 타고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 어디로 가요. 네. 지방으로 가서 네네.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신칸센 안에서 그 도시락 까먹던 그것도 기억이 나고 예. 정말 중요한 순간들은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처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감독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실 다 영화처럼 그 장면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초였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실향민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우리도 꼭 그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조금 가지셨을 맞습니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이 좀 뭉클했었습니다. 네. 일본 안에 우리 교포들도 사실상 분단이 돼 있습니다. 민단과 청년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필이면 또 식민 전쟁의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일본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승리했는지 얘기를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만에 팀이 결성돼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연습해라. 이게 탁구가 장난도 아닌데 너무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우승할 거다라고는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예측도 이거는 안 방송 했어요.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요. 예측도 네. 안 했었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고 네. 결승을 올라가서 중국이랑 대결만 해도 우리는 그냥 목표는 이뤘다. 목표는 진짜 네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네네. 훈련을 계속 하는데 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더 발산이 되는 거예요. 더 서로가 더 열심히 하게 네. 되고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네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컨디션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탁구인이신데 네네. 경기를 하는 내내 네가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없던 에너지, 잠재력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게 아닌 다른 어떤 뭔가의 힘이 맞습니다. 이끌려서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네. 그 경기를 바라보고 단일팀을 응원하는 이 남북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현종원 선수의 라켓으로 모여들었던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여러 선수들과 선수단이 노력했지만 복식조라는 게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너무 어려울 텐데. 사실 저는 왼손 복식조랑은 그 여자 단식에서 안 했었거든요. 경험이 없으셨던 오른손 거예요? 복식조만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보시면 선수 다 아시죠? 오른손. 예, 네. 보시다시피 저는 양효자 선배랑 88 올림픽 3년 하면서 동안 3년 동안 네. 계속 했었고 끝나고 난 뒤에는 홍차옥 선수라는 네네. 그 친구랑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른손에 되게 익숙해 있는데 왼손이랑 이제 처음으로 네네. 이제 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잘 맞춰진다라는 건 이게 3년을 연습한 그 복식을 어떻게 3달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단점이 하나 또 포착이 돼요. 네. 어떤 단점이냐면 왼손 오른손이 치면은 네네.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딸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딸려. 근데 저는 좀 발이 빠른 편인데 네. 이분에서 발이 좀 늦어요. 아. 그래서 이분의 선수 포핸드 쪽으로 갔다가 돌게 되면 이분 선수 백핸드에서 계속 이제 실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손으로 하면은 몸이 돌아서 커버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이게 빠르면은 촥 하서 돌아오는데 네. 이게 사실 오른손이 그렇죠. 왼손이 그렇죠. 뒤로 돌아가서 빨리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계속 이게 잡힌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실점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연습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네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사실은 한 1년을 해야 극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이분 선수가 아팠어요. 아, 간염도. 예, 왔다고요? 간염이 원래 있었던 네. 선수라 저희가 훈련하는데 이분 선수는 한 참여도가 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식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작아진 거죠. 네네. 예, 이분 선수 컨디션이 일단 좋아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커버를 못하고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승전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네. 잘했었어요. 복식에서는 저희가 계속 점수를 잡았으니까. 근데 중국이랑 할 때에도 사실은 거의 이긴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원세트도 이겼었고 투세트도 억울하게. 저는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심판이 중간에 폴트를 하나 주는 네.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점수 15대 15더라고요. 팽팽한 순간에서 손으로 공의 회전을 준 것 같다. 예.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흐름을 한- 뺏긴 거잖아요. 억울하면서도 이거는 의도가 있다. 이거는 그렇군요. 우리의 흐름을 깨기 위한 이거는 어떤 뭐가 있을 것 같다. 예. 의도가 보일 것 같다. 그런. 중국한테 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묘한 네. 냄새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죠. 느껴졌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 네. 가지 장애물들이 근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을 했었으면은 3대0으로 끝나는 건데 네. 극복을 못하고 지금 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두 분이 복식을 하면서 아까 복식 얘기 탁구를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하면 거의 부부 같은 존재네요. 평생을 선수 생활 내내를 함께 할 정도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오래 맞추면은요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게 돼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복식이 잘 되거든요. 근데 네. 복식은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렇게 치면은 무조건 네. 집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부부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리브니 선수의 컨디션조차 안 좋았는데 저는 현정화 당시 선수가 그래도 뭔가 북돋고 응원하고 옆에서 뭔가 호흡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간 것도. 그리고 그 분위기 때문에 뒤이어서 단식 선수들도 승리를 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가 그 결승전 올라올 때까지 이분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컨디션이 떨어져서 네네. 시합을 지니까 저까지 지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마음을 먹고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준결승부터 이분희 선수는 복식만 하게 돼요. 네. 유순복 선수로 컨디션 조절. 예, 네.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준결승에서도 유순복 선수마저 지고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세 게임을 계속 뛰면서 결승전을 올라왔으니까 아마도 북한 선수들도 저의 투혼이나 네. 아니면은 저의 어떤 그런 진심 이런 것들을 읽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결승전에서는 유순복 선수가 마지막에 그걸 잡아주더라고요. 네. 예,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네. 결승전 얘기할 때 그 유순복 선수의 마지막 공격을 중국 선수가 실책하면서 이겼을 때 왜냐면 온 국민이 그 장면을 기억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현장에 선수로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끝나고 좋기도 하지만은 울컥하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우승을 했을 당시에 모든 경기에서는 저는 울질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도 간절했고 또 이길 수 있는 경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감정의 선이 내가 우승을 해서 기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해서 뭐 만족스러웠던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푹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낌이 우리가 해냈다. 네, 거기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정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우리가 해냈다의 우리는 아주 커다란 우리 같고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싹 돋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일단 용어가 다르다. 이거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쳐 넣기, 때려 넣기. 예, 탁구 용어입니다. 근데 북한 선수들하고 이런 소통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북한 선수들은 영어를 사용을 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니까 네. 은연중에 쓰게 되면 이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뭐 그냥 느낌으로 그냥 알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용어들을 일부러 쓰면서 같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처음 배운 그런 순수 우리말이었기 때문에 네. 쳐넣기는 우리 서브를 얘기하는 의미였고요. 또 때려치기. 네. 때려치기는 스매시. 네, 때려치기. 예. 여러분 때려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잘한 장벽들 또 당시는 남북 관계에는 굉장히 어목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였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또 그것까지 극복한 것도 정말 대단하고 그 힘 때문일까요? 결국 우승까지 됐습니다. 두 분 친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뒤로 30년이 넘게 못 보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써먹써먹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희 선수는 북한의 자존심, 저는 맞아요. 또 한국의 자존심. 네. 예, 그런 두 선수가 만났잖아요. 한국팀 킬러 이런 별명까지 뭐 있었어요. 그런 것도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면서. 네. 근데 제가 한 살이 어려요. 네. 이분희 선수한테. 어린 제가 그래도 언니 하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 말도 이제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희 선수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분희 선수가 아팠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을 더 쓰려고 네.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한 이분희 선수는 사실은 계급이 높아요. 지도원 동지들보다도 계급이 높았어요. 그 북한 사회는 사실 그런 계급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선수들하고 잘 이렇게 말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네. 하기가 좀 어려운 네네. 그런 이제 친구인데 우리는 없잖아요. 계급 네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뜻하게 다가가고 또 저도 복식을 해야 되니까 네네. 마음을 서로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게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야, 예. 결국은 손을 내밀어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건데요. 2018년에도 사실은 단일팀이 한 번 더 성사가 되고 네. 그때 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을 하셨을 때 네. 만나면 너무 반가웠을 거다 기대도 하셨는데 못 만나셨어요. 전 사실 계속 기대를 했었고요. 네. 저희 이제 많은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뭐 각자 이렇게 이제 무슨 뭐 회담이나 이런 거 의논 같은 거 네네. 하다가 밥을 먹을 때는 같은 장소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네. 만찬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만났냐고.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근데 엇갈렸단 말도 있고요. 저희가 없던 그런 계획이 마지막 날 하나 생겼죠. 네네. 북한 백두산을 가는 네네네, 예, 백두산. 그런 계획이 생겼는데 그날 12시에 그런 어떤 마지막에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고요. 네. 4시에 저희가 새벽에 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오는데 우리를 수행했던 그 안내하시는 네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희 선수가 호텔에서 기다렸었다. 엇갈렸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일에 그날 백두산 가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없었고 만났을 텐데. 자유시간을 가졌다거나 네. 쉬었다가 이제 한국을 들어갔다고 하면 만날 수 있었지 않았나. 코리아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하지원 배우 또 배두나 배우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렇고요.
온 국민이 현정아, 리분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이유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경. 저는 이렇게까지 못 만날 거다라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중간에 저는 무조건 만날 수 있다. 뭐 어떤 경로든 또 네. 보겠지 이랬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못 만나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못 만나겠다. 못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루트로든지 저는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마음이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고대하는 걸 겁니다. 이러다 정말 영영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다들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거겠죠. 저는 그 북한에 가족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제 이 마음 한 구석에 북한에 저는 제 가족을 한 명 남겨놓고 온 것 같은 이산 가족이 된 것 네, 같다 그런 그러셨어요. 느낌. 네. 네. 이산 가족입니다. 사실은 스포츠, 그러니까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했던 저는 가족. 땀을 같이 흘린. 그러니까요. 네. 정말 피와 땀을 같이 흘린 가족입니다.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탁구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정화 마사회 감독님, 또 지금 2024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네. 조직위도 맡고 계세요. 수석 부위원장이신데. 제가 지금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네. 예, 부산에서 지금 대한탁구협회가 아마도 100년여의 역사를 네,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 역사 중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다른 나라에서는 몇 번씩 열었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아니, 세계 탁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인데. 네. 네. 뭐 어쨌든 여의치 못해가지고 네. 처음 여는데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회에서 이제 프랑스 올림픽에 네. 티켓이 8장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단체전 8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네. 대회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탁구인들도 네네. K-팝, 그러니까 세계 탁구인들도 K-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랑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또 부산을 오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요. 흥분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역경을 딛고 지바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우승했었던 현정화 감독님이 준비하신다면 뭐 정말 만족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2024년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혹시나 단일팀이 성사가 갑작스럽게 된다면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그래서 리브니 선수가 온다면 처음 만났을 때 한마디 그러니까 딱 정말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나 어디에서 행사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말 말고요. 네. 그냥 와락 안할 것 같은데. 우문현답이시네요. 네.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꼭 네. 안아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은 또 경기 결과보다 많은 국민들을 더 가슴 감동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부산에서 열릴 때 또 우리 현정화 감독님이 집행위원장으로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내년이 한국 탁구 100주년입니다. 북한 팀이 꼭 참가해서 그런 감동의 순간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탁구가요. 사실은 모든 스포츠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 가맹 단체가 제일 많은 그런 종목이고요. 네. 탁구는 사실 피스, 평화. 네.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남북 단일팀을 했을 때 당시에 선수군들이 지금은 다들 지도자 네. 아니면 협회 임원분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2018년도에 그때 스웨덴에서 네. 급작스럽게 그런 걸 만들었지만 이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오케이를 해주신 거죠. 네. 예. 그래서 다른 팀이 좀 어려운 팀들도 있었다고 있는 얘기를 네. 나중에는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갈 수 없는 길같이 생긴 길도 누군가가 몇 번 다닌 오솔길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다시 가는데 이미 그 길이 탁구에서는 두 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뚫렸었잖아요. 네. 물론 다른 스포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탁구와 평화에 대한 얘기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탁구를 통해서 작은 통일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감독님이 세계 선수권대회 집행위원장도 하고 뭐 또 국가대표도 이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건데 남북 관련해서는 나 이거 하나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거 할 거야라는 그런 것들 혹시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스포츠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탁구는 이제는 뭐 남북 단일팀 이거 말고요. 그냥 교류? 네, 상시적으로 만나자. 네, 상시적으로 우리도 북한에 가서 훈련도 하고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도 훈련도 하고 그다음 교류전도 갖고 네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뚫린다면 대단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떤 정부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켓으로 공을 쳐서 네트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이 오고 가다 보면 무서운 총과 대포돌, 미사일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감독님 지금 인터뷰하시다가 약간 눈시 올리는데 저도 리브니 선수 만나면 무슨 말씀 해드릴 거예요?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와랑 안아줘야 되는데 저도 약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따뜻한 마음, 어쩌면 더 뜨거운 마음이 이 얼어붙은 남북 그리고 오랜 역사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탁구 그리고 미모만 레전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 남북의 문제까지 녹여낼 수 있는 정말 전설 중에 전설 같은 분이었네요. 시간 아쉽지만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 꿈꾸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 탁구단의 현정화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갑시다. 하나된 코리아 선수단 만세. 44일 짧다면 너무나도 짧고 길다면 너무나도 긴 단일팀 코리아의 해단식이었습니다. 울컥하며 건배를 외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격도 슬픔도 기쁨도 희망도 다 녹아있는데요. 오늘 현정화 감독의 말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안아줘야 될 그런 마음이겠죠. 이 영광의 순간, 아쉬움의 순간에도 항상 노래는 아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도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했던 단일팀의 순간들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런 반짝이는 순간들 말고도요. 일상은 자유를 찾아 또 민족의 역사를 찾아 분주하게 살아 움직이고 봄날의 씨앗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북관계가 참 무겁고 또 어둡고 힘든 시간인데요. 다시 이렇게 손맞잡고 아리랑과 우리의 소원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슬픔을 기쁨으로 녹여낸 기쁨의 아리랑, 중국 현지에서 녹음된 음원인데요. 김세영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남북의 소원 이거야 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평화통일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